인터넷 괴담 이야기. 저는 어렸을 때 자주 가위에 눌렸어요. 하지만 귀신을 무서워하거나 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귀신이 나타난다고 해도 귀신은 사람을 해칠 수 없다고 믿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주 가위에 눌려서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가위에 눌리면 또 가위에 눌렸구나 하고 몸부림쳐서 빠져나오곤 했어요. 한 번은 8살쯤 되었을 때 가족들과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가위에 눌린 거예요. 가위에 눌려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형과 아빠가 TV를 보는 모습과 TV에서 재미있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렇게 몸부림쳐서 가위에서 벗어났지만 저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혼자 자다가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가위에 눌리니 무서운 것보다 화가 더 났거든요. 가위에 눌려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가위에 눌렸다가 깨어나서 다시 잠을 자면 또다시 가위에 눌리기도 하니까요. 저는 귀신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그 자리에 잠을 청했어요. 아빠와 형이 있어서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역시나 가위에 눌려서 눈을 떠보니 누워있는 저와 가족들이 TV를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제 얼굴 위로 어떤 머리가 긴 사람이 저의 머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그 그림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가위에서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잠에서 깼어요. 그렇게 저는 귀신이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직접 귀신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가 살던 집은 작은 아파트의 5층이었어요. 우리 아파트 뒤편에는 바로 작은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은 예전부터 동물에게 공격당해서 죽은 사람,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은 사람, 무당이 사는 집이 있는 곳으로 유명했어요. 주말이 되면 부모님은 저와 형을 데리고 자주 여행을 다녔어요. 하지만 형과 저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행보다 집에서 게임을 하는 게 더 좋았어요. 그날도 부모님은 토요일 아침부터 여행을 가졌고 집에는 저와 형 둘이서 신나게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보통은 저희 방에서 잠을 자는데 부모님이 없을 때는 안방에서 형과 함께 잠을 잤어요. 밤이 되면 산과 아파트 사이의 주황색 가로등 불빛이 작은 창문으로 들어와 안방까지 살짝 비쳤어요. 저는 잠에서 깨어나 벽에 걸린 시계로 시간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바로 보이지 않아서 계속 바라보다가 점점 시계가 보이기 시작해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안방 문 쪽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서 문을 아예 닫지 않고 한 뼘 정도 남겨두고 열어뒀어요. 그 틈 사이로 주황색 불빛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불빛이 전부 들어오지 않고 일부분만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문 앞에 서 있어서 그 사람이 서 있는 부분만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순간 도둑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없는 걸 알고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이도 어리고 자는 척하면 도둑은 우리를 해치지 않겠지? 이불을 덮고 다시 잠자리에 누워 눈으로 문 쪽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검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 그림자는 키가 엄청 커서 문 가장 높은 곳까지 꽉 차 있었어요. 저는 저렇게 큰 사람에게 맞서기에는 형과 나는 너무 작다고 생각했어요. 문이 열리면서 그 큰 그림자는 서서히 방 안으로 들어올 때 그의 머리 부분에서 후두둑, 후두둑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무언가가 바닥에 터덕터덕 떨어졌어요. 그것들은 갑자기 바람에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사람의 긴 머리카락이었어요. 그 순간 그 그림자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짓기 시작했고 입은 점점 더 벌어지면서 입 안이 온통 시뻘건 핏빛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고 몸의 모든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을 느끼며 자고 있던 형의 팔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형이 깨어나지 않자 더 세게 형의 팔을 잡고 이불이 흔들릴 정도로 힘차게 흔들었어요. 하지만 형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치 죽은 시체를 흔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울부짖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대로 엎드렸어요. 그 상태로 아침까지 기절해 버렸죠. 아침에 형이 깨워서 저를 보았을 때 제가 엎드려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저는 형에게 왜 이렇게 자고 있었냐고 말했고 왜 일어나지 않았냐고 본 것을 이야기했어요. 형은 저에게 귀신에 씌였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도 그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우리 아파트는 6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다녔어요. 각 층 사이에 작은 창문이 있었어요. 중학생 때 밤늦게 집에 올라오던 중 뒤에서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반층 위 창문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포대기에 아기를 업고 창문 쪽을 향해 어떤 종을 울리고 있었어요. 우리 집 아파트에는 그런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또 집에 있던 오래된 서랍장과 수납장은 열 때마다 끼익끼익 하는 듣기 싫은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 때문에 나중에는 테이프로 수납장을 꽉 붙여서 열리지 않게 했어요. 중학생 때 혼자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려서 또 열렸나? 조금 있다가 닫으러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 후 잠시 후에 다시 서랍장이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때 살짝 소름이 돋아서 확인을 하러 가야겠다 생각하고 일어나서 수납장 쪽으로 갔는데 수납장과 서랍장은 테이프가 꽉 붙여진 채로 완벽하게 닫혀 있었어요. 지금은 20년 정도가 흘러서 그때의 기억들은 그냥 어렸을 때 꿈을 꿨거나 잘못 봤거나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꿈에서라도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